교재는 어른선생님 80권 하원경 그 4권짜리 있어요. 4권짜리. 그게 이제 본 교재라고 그리고 지금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 교재를 지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걸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요 교재는 선생님께서 장수를 해놓으신 것이라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제목은 함경의 가장 해설서 가운데 이제까지 이제 중국어로 전배된 바에 의해서 뛰어난 해설서가 청양국사 소초, 청양국사 소라고 하는 것은 소통시킨다 이런 의미거든요. 소통. 경전이 이제 논소라고 했을 때, 논이라고 했을 때는 말을 그 이치에 맞게, 논리에 맞게, 조리 있게 정리하는 그런 논이라고 얘기하고, 논이라고 할 때 말씀은 옆에 그 윤자가 붙는 게 순서, 차례대로 말을 조리 있게 했다 이거죠. 그건 이제 흔히 논문이다, 논이다, 어디든지 얘기를 하고, 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그 발족자가 앞에 들어가거든. 발족자가 발을 이렇게 내밀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발이 나오고 나면 이제 다 소통이 되는 것이 사실. 머리 내밀어서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나올 때 그 발족자 옆에다가 그 소자 붙어서 막힌 데서 이제 뚫혀서 다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고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청양국사에 소가 있고 그 소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잡기, 그러니까 잡다하게 기록한 노트, 요즘 같으면 사벽을 붙인 것을 초라고 해요. 초. 세건변에다가 작을 쏟다 써가지고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용접 똥처럼 갖다 붙여놓은 것이죠. 본문하고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본문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본심을 쓰는 사람은, 본심의 미명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읽으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경전을 읽어서는 천주경을 읽었다, 건강경을 읽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거든. 그것은 본심을 쓰는 사람은 경만 읽으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서 경제, 구제한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망고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 경을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달은 사람의 말씀이잖아요. 그 같은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대학생 수준에서는 서로 대학생 수준의 얘기를, 논리를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국민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대학생수로 주고받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경지에 있는 사람끼리 얘기하면은 그 경만 얘기해도 부처님 경지라든지 수행자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얘기가 이해가. 근데, 그래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참고서라고 하나가 참고해볼 만한 책을 만들자, 그죠? 그 경을 해설해 놓은 것은 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경에서는 가장 천년 역사, 2000년이 넘지만은 천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게 정의된 논문이 스님은 아니지만 통현장자의 신하음론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선지적인 입장에서 뜻의 의미로서는 하음경을 가장 잘 해석했다. 이런 게 이제 하음론이 있어요. 하음론. 그 신하음론은 이제 통일당자 것인데 그것은 타르 스님께서 쭉 번역하신 바가 있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죠. 그리고 거기에 쌍벽을 이루는 어찌 보면 더 자세하게 경전을 지식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잘 파악해 놓은 것. 그 과라고 하는 것은 벼학자 옆에다가 말두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나 벼를 쌓아놓고 거기서 한 대, 두 대 도약해서 헤아려 본다 이거지. 분석한다 이거거든요. 과목이라 했을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 종목 이런 것처럼 과목이라 했을 때 저에서는 과목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과판이라고 해요. 과판. 많이 들어봤죠? 과판학이 지금 하나 생겨져야 될 정도로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과판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판단한다. 분석해서 판단한다. 어떻게? 여기서는 이러한 뜻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뜻이다 해서 제목을 다른 것을 그 가판, 가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가목을 가장 잘 분석해가지고 처리해 놓은 것이 청량국사의 함소처죠. 그거는 지금은 현토를 한 부분들은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소초가. 그리고 지금 소초를 다 번역하신 분은 다해석교 도무사 율주스님. 지금 율주스님 있죠? 예. 그분이 지금 80권 본문은 다 번역을 하셨고 앞부분 8권, 현담 부분을 원래 말까지 번역하실 거예요. 한 해 8권씩 해가지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고가 잔뜩 쌓여가 있거든. 근데 스님께서는 컴퓨터를 잘 안 하시니까, 못 하시니까, 디지털화 되지는 못했는데, 아날로그에 인필 원고를 다 써놨어요. 볼펜만 해도 뭐 라면 박스를 4박스 되더라고요. 번역하셔서 다 재놓으셨어요. 한경 경문만 80권 번역하신 거는 어른 스님이 지금 두 번째 번역이고, 첫 번째 번역이 그 번역하시고 난 뒤에 국립훈장도 받고 하셨죠. 동백장. 그 육경상도 받고 하셨죠. 그거 이제 한경이 그 12권짜리가 전에 나온 거 있잖아요. 어른 스님께 무비스님께 나와 있는 게 있고, 한문본으로 80권 한경을 한국에서 가장 잘 정리하는 책이 앞으로 여러분들 받아서 교재, 지금 아이패드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교재. 이건 무슨, 어디, 생긴 선물인가, 설날 선물인가 만들어 드렸거든. 그 외국 나가시면 보시라고 아이패드 좀 편하시니까. 책 들고 다니면 못 잖아. 그 본문만 들고 다니시라고 당신 걸 가지고. 당신이 다 타이핑하고 편집만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4권짜리, 그 4권으로 되어 있는데 80권이죠. 책으로 4책 8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그리고 부부사에 지금 지호 스님께서 80권 한경을 경문을 다 번역하신 책이 있어요. 파란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그 80권을 한문, 한글, 합쳐서 160권 되는데, 그 아이패드 본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왜, 한쪽은 대역본으로, 대역본으로,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한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게 교정 뭐 이렇게 제대로 시원찮게 못 보고, 중앙도서관에 올리기 위해 가지고, ISBN을 받는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된 책이 아니, 번역이라든지 또 본문이 누락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나와 있는 책은 이 책인데, 이 책도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은 고려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만큼이 막 틀려요. 뒤에 책이. 앞부분 틀린 부분은 스님께 말씀드려서 바로 잡았는데, 내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목한번 원본을 보면서 이거 비교해 보니까 또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글자 몇 개 틀린 것들은 그 밥 먹다가 돌 씹힌 정도고, 뭐 머리카락 하나 이제 라면 국물에 들어가 있는 정도니까 끄집어내면 되잖아. 별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경을 어떤 걸로 소초로 옛날에 우리는 다 봤거든요. 그럼 양이 150권이 넘지. 그거 보면 아마 죽을 것 같고. 그런 실력도 되지도 안 하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율주스님 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책이 시중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수업할 때, 그 소초를 참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입항으로
강원에 좀 올려주고 우리 참고해가지고 교정도 보고 입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은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21권 나왔으니까 어른선생 책 여기 그거는 원문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옛날 책을 강원경에 꺼내놨잖아요. 그 어른선생께서 세월이 지나시고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달아야 될 책이 아니거든. 한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뭐라 써놨어요? 한문으로 대왕강불 한경 세로 가지고 써놨어요. 그죠? 그럼 한글에도 가능할까요? 대왕강불 한경. 한글이든지 한문이든지 한경이라는 게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문 전체를 다 쓰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맞는 말씀이다. 해서 제목 자체부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여쭤봤어요. 소홀하게 할 수가 없더라. 한경이라고 하니까 너무 불경스럽더라. 대왕강불 한경 전체 제목을 다 띄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럼 스님께서 지금 10지품까지 이제 넘어가셔서 한 절반 정도 이제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한 40권 정도. 지금 21권째까지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있으니까 그 원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참고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참고서를 보면 한글은 아예 못 보도록 했거든. 나무라고. 그것이 바른 교육 방식이지, 사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일반적인 한국 물리를 트는 데는 한 10년, 한 5년, 뭐 좀 좋은 사람들은 한 3년. 근데 불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 보는 책 있잖아요? 불경을 보는 데가 한 6개월만 바짝 읽으면 밤낮 없이 하루에 한 10시간씩 자기가 글을 읽고 외우고 이러면은 별반 무리 없이 경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고 이 하암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특히 이제 법무사 그 하암 10차례 있죠. 보원사, 비마라사, 하암사, 해임사, 부속사, 법무사 뭐 여러 군데 이제 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상스님, 하암종주, 우리나라 하암종주는 태도에가 두 분을 이제 거의 모시고 있죠. 해롱종은 원효스님, 중국에 안 가시고, 중국 지상산에서 지엄정 계통을 받아가지고 부석사에서 부석종이라 하죠. 의상스님,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흔히 가면 의상스님 계신 데는 원효스님이 반드시 같이 계셨던 그런 자리 아닙니까? 특히 여기 통도사 말사, 내원사, 그 천성산, 하음벌, 또 우리 법무사 말사, 장안사 위에 뭐가 있죠? 첩하나, 그죠? 그런 데서는 원효사님이 하음경을, 하음벌 같은 데서, 요 바로 여기 역사에서 강의하셨거든. 그 하음벌에서. 원효스님이 직접 하음경을 가지고 하셨고, 하음경교가 이 법무사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명이 내려오고, 특히 우리 가나선 같은 경우는 하암섬이라도 강이 아니거든요. 그 가나선의 11대, 임재종 11대 종주, 대종무스님 같은 경우도 대서당을 보면 전체 하암경을 논하고 있거든. 여러분 사립 때 배울 때 말이야. 그리고 선녀 같은 경우, 고봉원묘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 고봉원묘 스님 밑에 내려와서 17대, 18대 내려와서 서곡천공하산 아니에요? 서곡천공 스님의 임재종 18대 손의 제자가 그 유명한 백운경한 스님. 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직지신체 요절, 직지신경이라고 그거 저술자가 백운경한 스님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3대 마지막 선성으로 이끌어지는 스님. 백운경한, 나홍해근, 태고보우. 우리 조계종의 그 중원도가 누구죠? 태고, 보우 아니면 그죠? 신라의 도윤차로부터 해서, 그죠? 그 태고 보우 스님이 수곡천공 스님의 제자거든. 그 스님이 가지고 온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 뭔 책이요?
9권짜리가 있는데, 허상, 예수님 태고 보호선이 무슨 책 가져왔죠? 여러분들, 9권짜리 뭐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교재를 쓰고 있는데, 친경을 태고 보호스님, 한두지안 스님이 1313년에 만들어진 걸 태고 보호가 9권짜리를 가져와서 10권을 편집해서 1346년, 그때 이제 편했으니까 14세기 중엽에 치문이, 그때부터 태고 보호 때문에 우리는 선사상, 강당의 교재가 편성된 건 전형적인 가나선 교재들입니다. 가나선 교재. 태고 보호 스님이 가져오신 책이 치문경문이라, 치문책.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치문책이고. 그 뒤로 또 임재종의 가풍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서당을 보고, 그죠? 임재종 11조선이 대종로 스님 아니에요? 가나선의 초창자. 그리고 이제 그 중공 스님은사 고봉 원묘 스님의 선녀,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한 4단계 내려가서, 5단계 내려가서는 고봉 원묘 스님 있고, 그런 서북 중공 스님 있고, 우리나라 백운경한 태고고, 이래서 이제 불법이 조선으로 이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려를 넘어왔다고. 근데 이제 원효가 새벽에 뜨는, 아침에 뜨는 해와 같다라면 중천에 뜨는 해를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보조국사라 하거든. 원효, 새벽을 밝히고, 보조, 널리 비춘 보조국사. 보조국사 스님이 가나선결이라든지 수신결이라든지 전신법이라든지 진신직설이라든지 진신직설, 또 뭐가 있지? 여러분들께서 40대 배우는 전료라고 있잖아요. 그죠? 전료라고 하는 것은 하엄경 구절 중에서 아주 요긴한 것을 전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료를 보면은 하엄경 정의가 싹 다 되는 거예요. 40대 배우는 전료. 아주 하엄경은 전료가 정말, 하엄경 전체를 읽지 않으면은 하엄경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전료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하엄경 전체를 아는 사람은 40대 전료를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좋거든, 훌륭하거든. 그래서, 우리 교과목이 편성된 것도 전체가 하음의 전반을 두고 선이 있잖아요. 그죠? 가나선에 이제 배경을 두고 하음의 그런 전기가 흘러간다. 거기서 내려오는 게 뭐, 흔히 들어서 강원에서는 논을 가르치는데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기신은 하나 가르치거든. 나중에 여기가 있으면 기신론과 하암사상 연결해서 이제 어떻게 조금 강의될런가는 모르겠어요. 기신론은 이 하암경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라, 뼈대라, 뼈대. 그러니까 우리가 약인용어지 3세 1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응간법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전형적으로 얘기하고,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 유식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을 얘기하는 거라. 그런 것들이 하암경 속에서 무수하게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한 번도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9군데서 동시에 설법을 하신다. 옛날 부처님인데 옛날에 설해진 것이 아니고 과거도 설해지고 현재도 설하고 미래도 동시에 설해진다. 역부여시 상설법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많이 들어봤죠. 하암경은 일시설이 아니라 상설이다. 그 의미는 뭐냐 이렇게 해서 대성불교 내지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쪽으로 가장 접근해가 있는 것이 하암경이라고 보면 되고, 선사들은 안목에 있으니까 자세부리한 경전의 잡지식을, 잡지식이라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잡다한 이야기거리들을 전달하기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는 방편설의 그런 경전들하고는 다르다. 다른 경전은 이 마음의 이치라든지 법의 이치가 진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생겼다 하는 그러한 비유로서 방편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암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간이 바로 깨달음이다. 마음을 가지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제 아이에 얘기하면 아이랑 A 사mon가 뭔가 위생 서울 사진 찍은 거 봤죠? 다. 예.
사진 서울 찍었는데 어떻게 깨끗하잖아. 지상 몇 킬로? 528km. 여기서 서울 정도 거리가 되죠. 그죠? 휴전선까지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수평 거리로 봤을 때 부산서 휴전선까지의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휴전선에서 지역에서 움직이는 우리 군사들의 사진을 여기서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 이러면 굉장하게 느껴지죠? 아, 그렇잖아. 지상으로, 수직으로, 그러니까, 미터로 따졌을 때는 한 53만 미터. 52만 8천 미터. 그죠? 528km니까. 그렇잖아요? 52만 8천 킬로, 8천 미터 상공에서 수직으로 서울을 찍었을 때 깨끗하게 찍혔다. 그런 거는 조력 지역이죠. 명령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누군지 알고 있고, 이 땅이 범우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시간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데, 1년 동안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한 발짝 걸어가면, 1년 동안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가겠어요? 뭐, 지구 한 바퀴 돌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잖아. 안 그렇겠어요? 근데 1년 전에 그 기억도 지금 기억하면 어때요? 정확하게? 아니, 거리를 항상하면, 시간을 거리를 항상한다면, 한 3만 킬로 떨어져가 있는 자리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래. 지금 몇 년 걸어왔어요, 우리가. 30년, 20년, 50년, 뭐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아래아식이 정확하게 한 점도 아니고 뭉치려서 확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인식이 있어야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인생을 이해하고 중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없거든. 돈 많이 벌고 행복을, 당신의 행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잠시 혼자고, 돈 좀 많이 벌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공부 잘하고, 또 이름 좀 나고, 또 바람 좀 잘 피우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당연히 인간이니까 추구하겠지만, 그것만 추구해가지고 그 중요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그런 걸 추구한다는 게 잘못 온 것이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집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여기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돈 좀 더 내놔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본권 보장하라, 생존권 보장하라, 이거. 그래서 이제 환경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자, 내 눈이 되어 있지만, 눈이 얼마나 소중한 거. 신세계 백화점이라도 일을 안 한다고. 아침에 우리 그 주의심하고 정은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랬지만, 안경 하나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하면서, 눈에 쓰는 거는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쓰고, 그거 부족한 것이에요. 눈이 이렇게 비싼 건데, 여기다 안경 아무것도 쓰면 안 되지. 귀도 마찬가지야. 이어폰 같은 거 쓰면 한 100만 대 써도 그 부족한 것이에요. 스피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자기, 이 몸띠 하나도 어떻게 보험회사가 망해버린다. 내 몸하고 바꾸면. 내가 조금, 대량의 한 줄이 없어져 푸는데.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야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라도 그렇게 가져야 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라니 같은 거, 진원 같은 거 의미 있죠? 감상보살, 본심, 미녀, 진원. 그 뭐지? 엄만이 반매웅. 그죠? 그 내용 뜻도 훌륭한 것이지만은, 뜻을 모른다 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 그런데 그걸 우리 흔히 진원이라 해요. 진원, 다라니, 진원, 총지, 예? 한국을 내가 볼 때는 전체가 진원이라. 진짜 말이다, 그죠?
왜 진짜 말이냐 하면 사람의 근본을 이게 북돋우고 근본을 뿌리내리게 하는 인간의 근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근본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거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오영락은 망상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주는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주는 출세를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학원 보면서 보면은 내용이 내가 하질 않아. 너무 막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신식 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간성보살 그것도 한번 새겨봐야 돼. 뭐라고 했지? 본심의 미묘한 아주 신비스러운 참된 말이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건 그거 뭐 욕하는 거 쌍욕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 아니거든. 간성보살의 본심은 어떠한 것이냐? 그 미묘하고 아름다운 것은 장망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 참된 말이라고 어떠한 것이냐? 온만이 파음의 hum이라. 연꽃 붉은 연꽃 위에 서서 지착 없이 한 세상을 관자하는 것이다. 온만이 밤의 hum. 아니죠?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데 있지. 다냐타옴 아리다라 사바 아리다라 사바 그죠? 다냐타옴 아리다라 사바. 그런 구절 나올 때마다 그럼 아미타불은 누구냐? 간성보살은 누구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책을 덮으면 이게 보여놓은 것 때문에도 아미타불이 마지막에 한 번 나오거든. 귀신론도 아미타불이 한 번 딱 나오거든. 그 비유작으로 시작해서 아미타불로 끝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원인은 왜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아미타불 연구를 하도록 했을까? 일반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종이 그릇 같은데 불로 찔러버리면 불타버리고 물로 적셔버리면 물에 적셔버리고 벗기가 되질 않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리 깎은 주인들이 맺혀 있으니까 금석 같은 마음으로 신심을 가지고 그 본심을 받아 지니고 부처님의 법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 번씩 법문할 때 하잖아. 이 흑백의 눈동자. 동물들은 흑백의 눈동자가 있나?畜生들은? 정명. 고양이 흑백의 눈동자 있어? 파랗다더라도. 없지? 얇은지 그것들은. 소도 그렇고, 그제? 축생하고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눈빛이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서로 딱 쳐다보면은 뭐 동물들도 서로 눈빛으로 교환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의 의도를 전할 수 있는 거라.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게 있잖아. 왜? 그럼 이 두 명을 가지고 뭘 할 거야? 이것은 일반 축생들하고 다르다. 경륜을 보고 분명히 파악해서 그 진리에 대한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남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침에 나오는 구절이 이게 있잖아. 인기탄성 수신고로다. 수파 청량 그 뭐지? 침이 그 뭐고 정면 내가 그 구절이 기억이 안 나. 칠정치기 부직이라 이렇게 그것을 순풍불개서 지파하여 의구 탐진 낭낭오라다 개도하면 농기가 하여 인기탄성 수신고로다. 그래 나오지? 빨리 하면 나오고 천천히 왜 안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뼛속까지 침 모든 것이 자기 심장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이미 그거는 지나갔다 치더라도 내하고 경교 공부하던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내가 강요를 하지 않죠. 지금 원주스님이나 저기 유로님 법렬스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이나 강사하면 하기는 무조건 다 외웠더라고요. 나도 외워야 되고 하기도 수업 들어가면 책 다 듣고 오늘 배울 부분까지 외우는 거야.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 그리고 한 서너 줄 나가고 또 외우고 또 그만큼 나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외워볼 대목 숙제 먼저 드립니다. 왕복서 제1 1문이죠. 왕복이 우제나 동정은 이러니라. 함 중요의 유의하고 초 은사의 공출자는 기후 법계는 그 대목 나오겠죠? 다 누가 봐봐요. 어떻게 나오나? 선생님 아이패드를 못 받았어요. 돈 많이 받고 하나 내줘라. 내일 왕복서 있죠? 그거 이제 10번 쓰시고, 노트를 하나 정리해서 10번 쓰시고, 왕복서에 보면은 원효 스님의 기신론 서문을 많이 뺏긴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청량사가 한경수에서 해동의 효공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해동의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우리 본래의 공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찰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전부 기신론 해석을 빌려서 한다. 그 기신론 하나 있는 것도 굉장한 이유들이고,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중인이 돼가지고 무조건 자기 자성 청년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확신을 해요. 살아가는 게 좀 시원찮지만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뜻이 안 맞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게 논문을 믿고 삭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직 일심을 정의해서 깨치는데, 깨치는 게 먹는 게 아니라 보살행을 실천하고 사람들하고 자기 일생을,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건 내 일생에 앉아있다 하잖아요. 그죠? 내 일생이 다 와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생이 지금 여기 이들 다 있는 거야. 나머지 집에 있는 거, 방에 있는 거, 뭐 서랍에 있는 거, 이런 건 부속품들이에요. 부속품들. 이 몸띠 하나, 그죠? 여기서 이 심장 하나가 우리 일생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경제 뭐 전체 개요만 하면 짧게 설명하겠어요. 한경은 용수보살이 어디에서? 용궁에서 가져오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 용궁에서 가져왔다. 용자는 좀 내가 볼 때 훌륭한 스님들이 지금 용자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사람들도 허사는 누구지? 용스님, 용신스님, 이 두 분이. 나는 용 학을 끼니까 이게 용을 붙이더라고. 용자 들어가는 스님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럼 용이라고 하는 건 전설의 동물이고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옛날에 어찌됐든지 현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뭐 자축이며 진성이 신유 수레 중에서 다른 동물들은 다 잡을 수 있지만 용은 없잖아, 지금. 뭘 용이 난지도 모르겠지만 용을 붙여놨어. 근데 그러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있는 옷은 뭐예요? 용포. 임금이 아는 의자는? 용상. 그래. 임금이 아는 그 의자는 용자겠다. 그래. 임금이 아는 그 신사는 용상. 그 다음에 임금이 있는 옷은 용포, 용상. 임금이 얼굴은? 임금이 불알은? 임금이 불알은 이 글로벌 시대니까 드래곤볼. 그러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뭐다? 중심이다. 왕이고 중심이다. 그죠? 그 중심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중국 쪽에 오면은 용자가 더 그런 의미가 진해집니다. 그 용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중심이 되겠어요? 바다의 중심이다. 그럼 저 물이 있는 저런 바다냐? 그런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법태를 얘기하는 법의 바다다. 이 법이 무궁무진이 나잖아요, 지금. 그 넓은 많은 대장경 속에서 뭐다? 들어가니까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이니까 법태라 이거지. 법의 바다. 왜? 한없이 넓고 많은 걸 갖다 바다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바다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어디예요? 서울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제일 중심되는 것이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은 어디야? 궁전이겠죠, 궁전. 궁전이 더 중심되면 임금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바다에 들어갔어. 불법의 바다에 들어갔어. 불법의 바다, 그 많은 숱한 경전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용궁에서. 그죠?
용수보살이 가져와도 제맛이겠지. 용수보살이 가져오셨는지 안 가져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용수보살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가져왔다 해야 일반 사람들이 믿는다. 지금 경전을 써라는데 이 경전이 영화가 끄다 이거 그냥 누가 믿으러 가겠나? 옛날부터 검증된 무거래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한전자가 열시함을 했다 이렇게 해야 그 경전이 지금은 썼다 하더라도 경전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대장경 분류하는 데 있어서 58가라는 각 종파의 분류법이 다 다르고 뭐 암12, 방경판, 21제 단반냐, 정당법법 8년, 이렇게 법학인 8년, 12년, 21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장경 분류에 있어서 상당히 일리는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전인수격의 녀석이고 우리가 이제 하음 시각에서 원유의 시각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면은 용궁은 바다의 중심, 그 바다는 불법의 바다. 그러면 모든 불교 경전을 직대성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실제로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불교 내용에 있지만은 바라문 쪽 사상들도 브라만 있죠. 그쪽도 굉장히 하단 세계품이라든지 이런 데 막 묻어가 있거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 묻어 나온다. 그 불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의 때와 장소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법으로 조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는 그걸 딱 어쩌고서 얘기해.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정해진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죠? 반야바람이 있다 없다? 없다거든. 시명 반야바람이 적비 반야바람이 시명 반야바람이. 반야바람이 또 반야바람이 아니라 그 사성제는 우리 반야신가에 뭐라면 사성제 있다 이랬대요. 무 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기법을 부처님이 통해서 깨쳤다고 하는데 무명진매진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고진멸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대성적으로 오면서 근본적으로 자꾸 치고 들어가려고 해요. 이 마음이 본래 없다. 무념이다. 마음이 본래 없다. 무하다. 죄는 무상하다. 제법은 무하다. 열반의 적정이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하안경을 자 이제 용궁에서 용수보살이 가져온 하안경은 용궁이 아니라 불법의 바다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경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음은 그렇게 얘기했다. 이건 이해가시죠? 예. 그럼 하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송을 망라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마음의 근본 교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10주품 같은 데 보면 암구에서 얘기하는 모든 37조법품 같은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유식 있죠? 오식육식, 추식, 팔식이 하는 거. 네? 희망심소. 이와 같은 참 번뇌들, 대수번뇌, 소수번뇌, 중수번뇌 이런 얘기들도 그대로 다 나와요. 심지어 환경 여기 지금 세린용품 이건쯤 들어가면 번뇌장, 술장 얘기 이와 같은 것도 깨끗하게 구사로 얘기가 다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수행해 나가면서 야, 이 단계에서는 해양을 하다가 기법이 도출되면 끊어지는 단계. 이 단계는 무생법인을 끊으면 끊어지는 단계. 이 단계는 부처님이 들어가서 끊어지는 단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게 살가죽에 붙어 있는 이게 붙어 있는 떼꾸주물 같은 거 비닐을 씹어야 되는 번뇌. 살속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있는 종기를 짜내야 되는 번뇌. 어떤 거는 뼛속까지 골수하고 같은 거 있잖아요. 뼛속까지 침퇴가 있는 번뇌.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을 순차별로 막 쓰는 게 아니야, 하안경이게. 수행 순서대로, 이 잘라지는 순서대로 차고 그렇게 쓰라고, 단계적으로. 어릴 때는 내가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요새 보니까 뭐, 감탄할 지경이에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수행, 내가 이 경전이 이러지 못했지만 이 수행은 이렇게 해야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 한 사람 계속 여기 여행 가서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계속. 5일이면 5일간 계속 지각하는 거야. 지각하고 자기가 그 시간에 딱 맞는 거야. 그러면서, 야, 저거는 완전히 뼛속까지 습관적으로 배수가 본이기 때문에 금생이 끝날 때 감정이 들어가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절에서는 경성하고 도인인데도 곤조는 안 고쳐진다고. 곤조 알지? 도인인데도 곤조 안 고쳐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서 뭐 요번 한철은 제가 한번 생각해요. 요번 한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악습 중에서 고쳐지지 않는 번뇌가 뭔가. 어떤 놈은 남 헐뜯는 놈도 있을 것이고 성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희한한 것이 많아. 몸으로 또 습관이 있는 것이 있는 거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물은 계속 끔찍끔찍 하는 것이고 그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정기적으로 어디 얄구정는 거 있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편해지가 본심적으로 자기를 자꾸 회복시켜 나가는 게 수행하는 길이거든요.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 때는 또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괴로움이 거의 없거든. 괴로움이 있다는 건 자기 이해 타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안쪽에 딱 박혀가 있는 아치, 아견, 아만, 아예라 하는 네 가지가 딱 박혀가 있거든. 그럼 이쯤 되면 30년 정도 되면 타겟을 보면 다 알아. 아, 저거는 아만, 저건 아치, 저건 아예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연스님이구나. 이건 하나 얘기는 안 하니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그리고 내일은 없냐면 그게 계속 가게겠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하도 같은 것이야. 하도 하나의 그런 번뇌만 이래서 저래서 좋다 싫다 붙이면 안 되거든. 그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그리고 우리가 정당하게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사막하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들이라. 근데 그런 거에 비해가지고 이제 막 하안경 같은 경우는 사상적 근거로서 정확하게 자기 수행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좀 하근기, 그러니까 자기는 상근기 이고 싶지만 대부분의 하근기, 하도는 아주 상상지기가 될 만한 겁니다. 사실은 완전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스님들 밑에서도 해결한 사람이 또 몇 명 없었거든. 얼핏 조금 편하다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댐이 아니라고. 또 오래된 것이어서 댐도 아니고. 자, 뭐, 그거는 그렇고, 하안경, 그래서 영국에서 가져왔다는데, 그 하안경이 세 부류가 일단 가지고 온다. 처음에는 상법, 가져온 건 저기 한 부류인데, 상법 하안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법 하안경이 있고, 하법 하안경이 있다. 그래서 상법하고 중법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하법 하안경 몇 품? 48품. 10만 개송만 들고 왔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품 보고 있어요? 39품 4만 5천 개송이거든. 80화환경은, 60화환경은 3만 6천 개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상본도 아니고, 중본도 아니고, 하본도 아니고, 무슨 본? 하본의 약본, 좀 초등으로 보는 거지, 사실. 그래서 80건 하환경은 약본 하환경에 속하는데, 그럼 그런 하안경들이 있겠느냐? 최고로 된 것이. 내가 볼 때는 없다. 그럼 상권 하안경은 어떤 게 상권 하안경이냐? 두두, 물물, 고양이, 연소, 지나가는 물고기 한 마리, 나르는 새, 이 모든 것이 하음이다. 꽃피고 새우는 모든 것이 비로자나 진법실이고 하음. 그것을 이 지나가는 바람마저 쏟아지는 햇볕마저 이렇게 내리는 비구름마저 경전으로 볼 수가 있다면, 진리로 볼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상권 하안경을 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줄여가지고 무슨 하안경, 중권 하안경 있고,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제일 약한 하본 하안경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좀 가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화 보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을 안 썼겠냐. 진짜가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상권이고 중권이고 하권이고 원래 그런 환경은 없다. 진짜 가천세가 있다면 80건 정도, 60건 정도, 이런 환경이 옛날에 만들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근데 이 80건 환경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나를 부각시키려면 내가 성이 왕가인데 우리 할아버지 몇 대가 왕손이고 뭐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 족벌로. 그죠? 네. 내가 뭐 어떤 출신이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박사가 몇 개고 이러면 나를 막 부각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80건 환경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는 또 더 큰 게 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 이걸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옛날 사람들 다 깨는 게 이제 안 속지. 처음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숱한 보살들이 등장하고 부처님이 등장하지만 책도 보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는 것이다. 책을 펼치면은 들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문수보살도 보현보살도 책 속에 있는 거다. 더보면 지가 나올 수가 없다. 글자에 있는 것이다. 안 그렇겠어요? 난 그런 생각해요. 문수보현에 구체적인 인물이 있고 뭐 간선보살 있고 막 꿈에도 나타나고 문학에도 나타나서 뭐 수비를 주고 그러면 만나게 하면 이런 찌개버려요. 보다 헛것이 자꾸 보냐. 지가 문수지. 내 인생이 더 소중하잖아 지금. 내가 지금 밥 먹고 내가 지금 숨 쉬고 내가 보고 이 찰나는 게 있는데 말을 그렇게 쏘냐고. 자, 그래서 환경이 어떤 상권, 중권, 하권 중에 하권을 뭐 하권도 가져왔는데 그것도 줄여서 가지고 뭐 하세요? 약권 환경 80건, 그죠? 처음에 원효선생님을 보시는 건 60건이요. 원효선생님이 주로 보시는 건 60건, 어선생님이 보시는 건 60건 환경입니다. 그 60건 환경은 그 어선생님의 사제가 썼던 현수법장 선생님의 탐행이라고 해서 책을 번역한 것도 꿈이 있어요. 그다음 어선생님이 서생이 썼던 수요일도 있고, 지연선생님이 썼던 그 두순, 지연, 어상선생님. 어상선생님은 중국에서 옛날에 당나라에서 여행의 구심을 했거든. 부처님의 구심을 했다. 뭐 아무나 지금 요즘 유학 가는 선생님들도 많고 하잖아요. 아무나 공부했다, 중국 가서 공부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여행의 구심을 안 해. 굉장히 뛰어났던 선생님이야. 어상선생님은 일생 동안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아미타불을 바라보면서 앉았지. 서쪽을 마주보고 앉았다.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도 뭐 법사 부처님을 잠시 대신해서 등지고 앉지. 중국은 절대 부처님을 등지고 앉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가 부처님을 등지고 하지 않거든. 바로 이렇게 따져내야 돼. 평소에 부처님을 등지는 건 사소한 일이라도 부처님을 그렇게 등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상선생님은 함종의 3대 종주택이죠. 그 사제가 누구예요? 현수 법장 스님 아니에요? 현수 법장 스님. 그 스님들은 전부 60건 환경을 봤어요. 그러다가 무척천이 척천무가 무척천이 지시를 해서 실천한 따라 다시 번역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80건 본 환경입니다. 80건 본. 우리 고려대장경에도 80건번, 60건번 다 실려가 있죠. 내 방에 이제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게 해이사 고려장경본 그거 80건번. 그러면 건수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80건은 39품에 7처 9회 설법에 이렇게 되는데 60건번은 34품이거든. 몇 품이 더 빠졌어요? 5품이 누락되고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 6664 거별산 111리 역구 1 하잖아요. 이건 80환경이에요. 60환경은 6664가 아니고 2664 이렇게 돼요. 그럼 첫 번째 품이 6품이 아니고 몇 품이라는 얘기요? 2품이다. 첫 번째 세금명품이 세간 정한품하고 노산화품 2품뿐이야. 그럼 첫 번째 1회차에서 4품이 빠져버렸고, 그러니까 7처 9회라고 했는데 9회 설법 중에서 60환경 8회 설법일 뿐이에요. 8회. 8회니까 한 회차가 없잖아요. 그죠? 80환경에서는 9번째 중에서 보강경에서 3번 설합니다. 환경 각단이야. 땅바닥에 설하면 전부 어디서 설하겠어요? 보강경에서 설해지는 거예요.
천상에는 도리천, 야마천, 도성천, 타자천 네 군데가 있지만은 땅에서는 전부 뭐다? 보강명계에서 1차, 2차, 3차 쓰러지고 마지막 입법계뿐만 스다린 극고동은 우리 건강에 배운 거 있죠? 극고동원에서 쓰러집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지? 예? 땅바닥에 쓰러지는 어디에서? 보강명계. 그 마지막은 극고동원에서 쓰러집니다. 처음에 깨치는 건 그 꼴장은 뭐 천상이다 땅바닥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예? 벌수 아래. 그거 빼고 나머지 여덟 군데 있잖아요. 그 천상은 구분이 되지만 땅바닥은 전부 보강명전 3회차 쓰러지는데 60하강경은 보강명이 몇 번 쓰러지겠어요? 2번. 그러면 7처 8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80하강경은 7처 9회니까 보강명에서 몇 회? 3번. 그 입법개편 극보도만 한 번 있으니까 3번인데 60하강경은 보강명전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 빠지는데 보강명전에 그 2회차 보강명전이 빠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갖다 붙냐면은 타하자재천에서 60하강경은 11품이 쓰러져요. 80하강경에서는 타하자재천에 한 품이 쓰러집니다.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대목들이라 뭐 여러분들 지금 뭐 하강경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10전, 10통, 11품, 아성지품, 요소는 보살, 지적, 불보살, 예례십시오, 성형품, 예례조, 공덕품, 그 다음에 보이는 것, 예례출 하는 품이 있죠. 그 11품이 7회차 설법에서 쓰여지는데 11품 중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10전품이 빠져버려요. 60하강경에서는. 이해가요? 그러면은 남은 10품이지 10품. 10품이 어디 가다 붙어보냐면 6664, 급여삼, 1 할 때 그거 타자체에서 1품, 10품, 한 품이 거기 붙어. 그거 11일 이렇게 됩니다. 2664, 급여 3. 그다음 1이라는 게 1이 아니고 11 이래 된다. 이해가세요? 1, 11이 아니고 11, 1. 앞에는 11품은 타자체천, 1품은 이세가, 역부 1은 입법개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영장은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고 녹음을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래서 강릉에 가져온 사람은 오수보살 종류는 80항, 60항, 40항들이 있다. 그럼 60항 그 정도 되고 40항 간단해요. 40항은 오직 한 품밖에 뿐이라. 뭐 40항 제목이 좀 길죠. 그 입법계로 불사의 해탈된 보현 행원경인가 그러니까 이름이 좀 길어요. 그죠? 이름이 좀 상당히 긴데 그게 이제 전체가 입법계품이라. 입법계품이라 할 때 여러분들 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깨닫는다. 깨달음에 들어간다. 어떤 것을 깨닫느냐? 법을 깨닫는다. 법을 왜 어떤 것을 법의 경계를 깨닫는다. 법의 경계는 뭐냐? 눈으로 보는 눈의 경계가 있고 소리를 듣는 귀의 경계가 있고 맛보는 경계 뭐 색성은 위촉법 아니 이설신과 전부 뭐예요? 법의 경계. 이것이 바로 법계다. 그렇죠? 그 법계에 들어가고 문 밖에 있을 때는 방 안의 소식을 문 닫으면 모르다가 문을 열고 그래서 방 안에 들어오면 방 안의 소식이 환하잖아요. 그렇지? 네. 자, 우리 지금 위장 속에 뭐 암덩어리가 있든지 뭐 별로 안 좋은 거 있든지 위궤양이 있든지 잘 모를 때 뭐랍니까? 내시경을 집어넣지. 내시경이 들어갔다 그죠? 어디요? 윗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훑어보니까 환하게 깨닫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말은 법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법의 이치에 대해서 환하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가 붙어 있겠지, 법계품은. 한계의 큰 대목은 네 기둥은 네 꼭지를 나눠놔요. 첫째는 세중요원품, 근본이니까. 그 다음에 보살 수행을 쭉 할 때 보살 수행에 이제 저기 십지품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둥이 되는 거야.
실직품에서 수행이 끝난 사람들이 행원을 행하는 그 부처님과 같은 사람들이 보행 행원을 행하는 것 같다가 세간을 끝났다 해서 이세간 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입법 개품. 나머지는 전부 다 쪼가야 돼요. 자, 오늘 한번 실험해볼까? 여기서 이제 한번 테스트 해봐요. 경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경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태도가 내가 있는가. 자, 지금 내가 실험하면 환경에는 반드시 부처님이 설법하기 전에는 뭐라고 계세요? 방광을 한다. 우리 왜 흔히 그 인터넷 강내 있지, 강 케이블. 네. 허사의 전공 강 케이블이가? 아닙니다. 전공이야, 해보자. 전공 다 전공이야. 온 세상이 전공. 전공 맞습니다. 그렇지. 전공은 뭐, 아니, 스승이 다 전공이야. 음악이 공부 다 전공이야. 강 케이블이 일반 우리가 전달되는 구리 옛날에 이렇게 인터넷은 들어오고 있지. 그건 왜 벼락치며 가면은 모양 푹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컴퓨터 다 타버리거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나 많이 먹는데. 처음에 컴퓨터 해가지고 모양 다 나가고 컴퓨터까지 타버려. 예, 맞습니다. 그 왜 그렇지? 전화를 안 빼놔서 그렇습니다.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절제가 안 됐어요. 어쨌든 그거 다 날려놓고 뭐 이래 되는 적이 있어. 근데 강 케이블은 저기 벼락치면 어떨까? 강 케이블 꽂고는 뭐든 안 나가죠? 나가는 거 봤어요? 나와서 한번 얘기해라. 구리로 할 때는 저항이 강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저항이 강하고 이렇게 속도도 느려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타고 오는 그거 보이지 않는 이 사판이 느리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사판을 만나면 이 판이 빨리 들어오지 못해. 2, 300년 무분별이 되는데 강은 이 빛은 어때 빛은? 진공 상태에서 통과해버린다잖아요. 부처님의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강케이블에 보면은 강케이블 하면 100만 바이트 그냥 바로 쏴버려요. 전화선을 하면 어때요? 질질질질 해가지고 한 5m 가까이 그러니까 그 모델 이게 벗어나가지고 뭐 또 저기 그 버스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그 부처님의 방광은 앞으로 이렇게 찍하고 뭐 찍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빛이 밝으면 동서남북 시방으로 툭 트여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명소에서 각 회차에 방광을 했다고 하는 건 이런 가시방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통째로 재빠르게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건 빠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건 굉장히 빠른 거야. 지혜가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이 순식간에 근데 간다소리 넣지 가는 바다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가는 게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런 것들을 대성경전에서는 방광의 의미를 온전한 마음의 본심에 대해서 확 드러내놓거든. 그럼 부처님은 각 회차마다 방광을 하신다. 방광을 하고 이 방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본심을 유지해야 되겠지. 본심을 유지하는 걸 우리 흔히 삼매라고 해요. 삼매라고 하는 게 불부불치입니다. 깔아앉지도 안 하고 찐득하게 눌러붙지도 않고 붕 떠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들도 얘기하고 중국들이 보면 삼매를 가진 사람은 목소리가 달라. 중심에서. 삼매 없는 놈들, 살란 사람들 목소리를 내가 한번 내볼게. 아니, 당신은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초사일까? 이런 것들이 있냐고. 그게 무슨 삼매가 어디 있겠냐고. 정민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일주일 어떠냐? 적당한 무게가, 그제? 유재가 평균심을 일으키는 이런 게 있잖아요. 빠르르 끌어가, 이렇게 삼초도 이렇게 하려고, 그 무슨 삼매가 있겠냐, 거기서. 아니, 도배가 방 가버린 거지. 그러다 치료가 가면서는, 그게 아닌데. 그건 혼침이나 혜택, 방으로 축 늘어지는 거 아니야. 고문이 왜 그중에 녹음 테이프 늘어져가지고, 배터리 나가면, 강주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잖아. 이 스피드라든지 무게라든지 이게 질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은 정무어지는
내 마음 이래 해가지고 우리 무슨 남도 산맥을 보고 지도 산맥을 못 가요. 그래서 산맥이라고 하는 하는 설법할 때도 반드시 들어가고 산맥에 들어가야 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릇이 되는 것이라. 산매가 이제 산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 물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게 물이 담겨야 그게 산매거든. 그릇이라고 하는 게 계율이거든. 그 원경에서 얘기하죠. 섭심위의 마음을 잘 거둬서 계율로 삼고 인계성정이라 계율에 의해서 선정의 그릇을 만든 거예요. 파기는 불수라. 깨진 그릇은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정이 없는 건 계획이 안 되면 선정이 담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많이 일으키는 남 욕자하고 막, 지구난 분도 있잖아요. 그 지역이 없나. 어느 지구, 저 가게 같은 거. 가게는 타켓 해라, 이제. 네. 그러면, 자, 그럼 뭐 비유를 하든 비유는 다 틀린 거지만 경제를 얘기하는데 환경이 나오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선정에 물을 담았다 물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뜨겠어요? 찌꺼기. 달이 뜨지. 수월. 수월. 달이 뜨는 게 그냥 이런 거 지혜라고 하잖아요. 달빛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물이 선정이 있을 때 달빛의 빛을 그대로 온전히 흡수해서 받아들이니까 삼매 속에서 무엇을 부처님의 반감을 받아들여서 가피력으로 뭘 해요? 설법을 하잖아요. 설법. 마음껏 쓰잖아요. 작용을 반건으로. 그럼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나무에 비하면 잎사귀와 같고 잔가지와 같고 너저분한 얘기야. 이렇게 말소리가 서로 전달되는 거. 몸짓으로 서로 전달하든지 음성으로 전달하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일들이 아니야. 꽃은 한 송이 되면 알아야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야 되고 움직여도 알아야 돼. 눈동자만 굴려도 사실은 너저분한 얘기들입니다. 그냥 서로 이심전심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통쾌하잖아. 이 항의가 하는 게 하나의 소설 같은 자세히 보면은 전부 그런 데 대한 얘기라. 항의만 야무지게 보고 나면은 금강경을 전에 도저히 배우고 해석이 잘 못하는데 다 보면 다 알아져. 희한해. 천수계획이 이미 쭉쭉 따라가다 있어. 항의 하나만 야무지게 보고 가버리면 법화경과 없는데 보면 다 알아. 아, 이 뜻이지, 이 뜻이지. 희한해. 그 소당교회 3년에 라면 끓일 줄 알면은 식당교회 3년에 라면 끓일 줄 알면은 그 김치찌개는 다 끼요. 그래서 삼매와 반감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매와 반감은 삼매와 반감은 근본. 근본이다. 이 불법의 근본이에요. 그 다음 설법은 뭐죠? 지만. 그죠? 설법하고 설명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펼쳐나가고 이거는 지금 요수들에 맞춰서 이렇게 설법을 해야 되고 유치원생들 와서 지금 이렇게 설법하면 뭐 7초 후에 설법하면 아이들 어떻게 했노? 사전 드세요! 이러고만 끝나버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거 맞춰서 왜냐면 뭐 형용색색이 약도 쓰는 거 안 먹으니까 뭐 약이 아니라도 당겨 친가 해가지고 애들 약을 따라주잖아. 아동용으로. 그렇게 줘야 되듯이 설법은 그렇게 지구분한 것이다. 내가 오직 하는 설법하는 걸 그래 얘기하잖아요. 지도 모르고 남들한테 설법하라고 이게 지도 이해는 안 가지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괜찮지. 모르는 게 쓰는 거는 입에서 똥을 지글지글 씹다고 남한테 주는가. 그럼 또 바다가 똥을 지글지글 껌 씹어주고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남의 걸 줘 뺏겨가지고 표절하고 이런 놈들은 불교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뺏겨서더라도 표절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드는 것은 세상에 뭐 표절 아닌 게 어딨노. 그것은 아무 죄가 되지 않아요. 허물도 아니고. 그럼 전혀 이해도 되지도 안 하고 잘못해가지고 막 손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엉뚱하게 만들어가 남에게 전달하고 하는 것들은 지근지근 음식 씹다가 남에게 빼주면 미모가 준다. 그럼 먹겠는 거야. 그것도 축생들은 또 먹는다. 걔들은 왜 남 지근지근 씹도록 빼서 지가 먹잖아. 인간은 안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의 붓기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의 길이 있고 내 홀로도 그냥 아무도 향기 안 맡아도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재밌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 하려면 이제 한 대목만 딱 테스트하고 오늘 마칩시다. 부처님은 반드시 설법 9번 할 때마다 반감한 데 있죠. 네. 또
설법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삼매. 삼매에 들어간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그 핵심에 부처님은 반강하는 것을 바깥으로 보여줄 때 부처님을 한문으로는 뭐라 하죠? 여래영웅 정면님 명경교 소서 세가영 상사적을 담고 청사불 세존 세존이라 하든지 아니면 열애라 하든지 한문은 그렇게 표현하죠. 인도말은 붓다, 우리말은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열애가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애 현상. 열애가 진실상을, 진실된 모습을 바깥으로 보이는 걸 뭐라 한다? 광명을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부처님 뭐 어떻게 모습, 그 야긴명리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또 뭐죠? 야이새끼나 이연승부와 시인은 행사도 불론 견열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나 내지는 저 유형의 소리나 유형의 그 색성향 미촉법을 부처님을 바라보면은 야기색견나 색견 이 음성 그 색성향 미촉법을 부처님을 바라보면은 이 사람은 시인은 행 삿된 도라 불능견 열애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은 빛이다. 빛은 이런 가시광선의 빛으로 봐서도 안 된다. 정말 그 MRI 빛처럼 막 고요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뼛속까지 탁 타고 들어가고 엑스레이처럼 그 시방삼선을 감통해버리는 그런 적외선 우리 눈에 그냥 일반 본부의 빛처럼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입법개통감 자세히 나와요. 그 반락했다. 나중에 이제 가시광선을 반락했다 합시다. 그 부처님이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을 현상이다. 내지는 출현한다. 또 아멘여사 축배여 하듯이 출현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6품 중에서 부처님이 반락은 어느 품에서 할까? 세중명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하당세계품, 보현삼매품, 그다음 뭐지? 세계성지품, 하당세계품, 비례자품. 어느 품? 열애현상. 열애현상품. 부처님이 현상을 나타냈다. 모습을 나타냈다. 진실한 실상을 나타냈다. 어떻게 나타냈을까? 빛으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1회차 선법에서 부처님은 세중명품에 반락 안 하고 어디서 반락하겠다? 열애 현상품에 가면 부처님은 반락을 하시겠구나. 그러면은 설법전 1회차는 보현보살이 되는데 보현보살이 3매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세중명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지품, 하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어느 품에서 보현삼매품. 간단한 거야. 그런데 우리 수학을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음악 시간에는 뭘 배우겠어요? 음악. 미술 시간에는 미술, 그림 그린다 이거지. 그러면 부처님 반락이 하면 열애 현상. 자, 그럼 제 7회차 설법 한번 해볼까요? 10정품, 10동, 10인, 아성지품, 열애수량, 보현, 뭐지? 그 열애시중상의 열애수 공덕품, 보현품, 열애출현품. 어디서 반응하실까? 이야, 그거 어떻게 알았지? 회전도 어떻게 알아? 천재야. 그럼 11품 중에서 하루를 보지 않은데 어느 품에서 나오겠다? 열애출현품. 부처님이 마지막에 반응하셨구나. 3매는 어디에 들겠어요? 10정, 10통, 10인품. 3매를 한문은 뭐라 하죠? 선정이라고 그죠? 10정, 10통, 11품. 어떤 품? 10정품. 그것도 이제 부처님 청와대 3매에 들어가서. 그러면 제목만, 품명만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게 품명도 모르고, 이 안에 내용도 모르고, 막 하면 올라가니까 힘든 것이다. 근데 음악 사람 나에게 들어가면 뭘 하겠네? 간판만 보면 다 알잖아요. 저 집은 옷가게겠네? 이 집은 뭐 음식가게겠네? 저 집 중국집이겠네? 그죠? 유니폼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39품도 세주면, 제가 여기서 뭔 얘기 하겠구나. 열애현상, 여기는 뭐 보현삼매. 전혀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경안이라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도를 받지 않은 거 자기가 딱 보면, 저와다 같은 법화격이 나왔다. 그 누구 얘기하겠어요? 공공의 제와 같은 얘기가. 제와 다르다. 간장보살 보문품, 누구 얘기?
관전보러 나가겠구나. 보현보살 금박은 누구예요? 그럼 나오겠죠. 신의 품. 아, 이건 믿음과 이해를 강조하는 이런 품이구나. 그 공자가 나오다는 거죠. 그럼 하성의 품, 약초의 품 나오면 무슨 얘기 지나갈까? 약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를 볼 때 여러분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 제목만 보면 아까 감옥에 했잖아요. 그죠? 분석에는 품목, 종목, 제목만 보면은 그게 진행될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세가 보면 뭐가 나오겠지. 입법 개품 뭐가 나오겠지. 이러면서 보면은 한국 보는데 다소간에 좀 도움이 안 될까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내일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거 우리 수업을? 네 번이지? 네 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학교 80건을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부지런히 해가지고. 네? 앞에 분들은 5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5건. 그게 따라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학사 선생님들, 저 팀들이 있죠? 저기는 동안도 2달 동안에 80건 다 읽었어요. 학산, 울산 그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은 2달 동안에 하루에 3번씩 수업해가지고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럼 가기는 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못하겠고 그 하루에 3번 수업하니까 80건 하기 그러니까 3번이니까 2달이니까 6개월 되기죠. 그죠? 그러니까 80건 한개를 다 봤어요.